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저희 백업이랑 복원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제 거 기준으로는 멀티 구조가 11번 페이지, 리포트 구조에는 8번 페이지까지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태까지 된 프로젝트를 다른 분이 전달을 해달래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백업 기능을 써서 압축을 해서 다른 분한테 전달을 하고, 그러면 받은 분의 입장이 돼서 백업된 프로젝트를 복원 기능을 이용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기능을 쓰기 전에 프로젝트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저장했던 저장 위치, 기본교육 교육생 폴더였죠? 기본교육 교육생 폴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교육 교육생 폴더 프로젝트 저장했던 그 위치 이동을 해보시면요. 지정한 프로젝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옆에 확장자가 아마 가려져 있을 텐데 ELK EDB 확장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당 2개의 파일이 생성이 돼요. 이거 기본교육 교육생 폴더고 2개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하나는 ELK, 하나는 EDB. 그래서 백업 기능을 이용해서 2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칠 거예요. ZW1이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요거를 복원 기능을 이용해서 받으신 분은 다시 ELK EDB로 압축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하나당 ELK EDB가 생성이 되고 백업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파일 ZW1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로 합칠 거고요. 요거를 복원 기능을 이용하면 다시 ELK EDB로 압축 해제할 수 있고 편집 가능한 상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플랜으로 다시 오셔서 백업 기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백업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 백업.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백업할 거지만은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데이터들도 다 백업 가능해요. 네, 저희는 프로젝트를 백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백업 프로젝트. 프로젝트 백업 프로젝트. 프로젝트 백업 프로젝트. 자, 베이직 트레이닝 성함 쓰여져 있는 프로젝트를 백업할 거고요. 자, 어디에다가 그 합쳐지는 ZW1 파일을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서 내보낼 건지 경로를 알려줘야 되겠죠? 파일 이름 백업 옆에 확장 버튼을 눌러서 동일하게 ELK EDB가 있던 기본 교육 교육생 폴더에다가 놓을게요. 파일 이름 백업 옆에 확장 버튼을 눌러서 기본 교육 교육생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ZW1 파일이 생길 텐데 그 ZW1 파일의 이름 동일하게 베이직 트레이닝 성함으로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ZW1 파일이 생성되는 위치는 기본교육 교육생 폴더가 됩니다. 나머지 설정은 기본값으로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대화 상자가 하나 나오네요. 기본 디렉토리에 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 디렉토리는 나중에 알려드리기로 했고요. 현재 기본교육 교육생 폴더에다가 넣는 거 아니까 확인 버튼을 눌러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 디렉토리 경로는 내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경로에 성공적으로 백업되었습니다. 확인.
그러면은 정말로 잘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ELK, EDB도 있고 그 두 개를 백업 기능을 써서 합친 ZW1 파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ZW1 파일을 다른 분에게 전달해 주시겠죠? 그러면은 다른 분에게 전달을 했다고 치고 저희가 전달받은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러면 전달받은 사람은 이 프로젝트가 없어야 되겠죠? 컴퓨터에서.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삭제를 하고 복원 기능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플랜 프로그램으로 다시 와주시고 프로젝트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프로젝트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젝트 삭제. 간단합니다. 프로젝트의 삭제. 그럼 삭제돼요.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페이지 탐색기에서 없어지고요. 저장 위치 기본교육 교육생 폴더에 가보시면은 ELK, EDB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삭제 버튼을 눌렀으면 어떻게 하지? 하셨다면 휴지통에 가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삭제 버튼을 잘못 누르셔서 삭제가 됐다 하면은 휴지통에 있으니까 그거 다시 불러와 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일부러 없앤 거니까 휴지통에 그대로 놔둘게요. 어차피 백업 파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업 파일을 이용해서 복원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ELK, EDB 삭제된 거 확인을 하셨으면은 복원 기능을 이용해서 백업된 프로젝트를 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복원. 아까 전에 백업할 때 프로젝트를 백업했죠? 복원할 때도 그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복원, 프로젝트. 백업 디렉토리 옆에 확장 버튼을 눌러서 ZW1 파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복원하고 싶은 백업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백업 디렉토리에서. 자, 타깃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또 MD 프로젝트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러면은 이 뜻은 기본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뜻이고 어떤 걸 저장을 하냐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ZW1을 복원하게 되면은 다시 ELK, EDB로 압축 해제가 됩니다. 복원이 돼요. 그래서 이 ZW1을 복원했을 때 생기는 ELK, EDB 파일을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은지 타깃 디렉토리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기본 디렉토리가 아니라 똑같이 기본교육 교육생 안에다가 다시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타깃 디렉토리 옆에 확장 버튼을 눌러서 ELK, EDB 복원을 기본교육 교육생 폴더 안에 해달라고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에서는 여기에서 지정한 값으로 프로젝트가 열려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성함을 지워보시고 베이직 트레이닝이라고만 한번 해서 프로젝트를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베이직 트레이닝으로 정말로 프로젝트 이름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백업 디렉토리 옆에 확장 버튼으로 백업 파일 선택을 해주시면 그 백업 파일을 ELK, EDB로 압축 해제를 해야 되겠죠? ELK, EDB 복원할 그 저장 위치 타깃 디렉토리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젝트 이름 베이직 트레이닝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복원 진행하도록 할게요. 성공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페이지 탐색기에 그대로 백업했을 그 시점까지의 작업 상태가 남아있어요.
혹시 안 되신 분 계시나요? 다 되셨으면은 프로젝트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 바꾸는 기능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메뉴 설명하면서 나왔는데 프로젝트의 이름 바꾸기. 그래서 프로젝트의 이름 바꾸기를 이용을 해서 다시 성함을 뒤에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베이직 트레이닝이었는데 여기 뒤에 다시 성함을 써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에 뒤에 성함 추가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약간의 로딩을 기다려 주시면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 변경이 됩니다. 다시 성함 추가한 프로젝트 이름으로 바꿔주셨으면은 저희 테스트로 한 몇 개의 페이지를 지우고 요 회로도를 그릴 거예요. 오늘 요거 완성시키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보고서 제외하고 왼쪽에 그려져 있는 요 회로도 완성시키면은 귀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회로도를 그릴 거니까 저희가 테스트 용도로 만들어 놓은 페이지를 다 삭제하고 다시 페이지 만드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다 선택을 해주시고 우클릭 삭제 또는 딜리트 키 눌러서 모두 예 한 다음에 모든 페이지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 하나만 덩그러니 있게 남겨둘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기본교육 PDF 3번 페이지 그릴 건데요. 그러면 요 3번 페이지에 대해서 이 플랜에서도 페이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페이지를 만들려면은 페이지의 정보를 알아야 돼요. 요 페이지는 어느 구조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페이지 이름은 뭔지, 혹시나 페이지 설명은 있는지 그거는 제가 기본교육 PDF 2번 페이지에 목차 보고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번 페이지 멀티 구조의 1번 페이지로 들어가고요. 페이지 설명은 메인 파워입니다. 그래서 멀티 구조의 1번 페이지로 메인 파워 페이지 설명 갖는 페이지를 한번 생성을 해보세요. 멀티 구조의 1번 페이지 메인 파워 페이지 설명. 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새 파일 또는 우클릭 새 파일 컨트롤 N 편하신 걸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요 페이지는 멀티 구조에 들어가죠. 전체 페이지 이름 옆에 확장 버튼 눌러서 문서 유형 확장 버튼 눌러서 멀티 선택해 주시고 1번 페이지 확인. 저희 삼선도 그리는 거니까 회로도 멀티라인 맞고요. 페이지 설명 메인 파워. 확인. 페이지가 하나 열립니다. 이제 페이지 안에다가 설계를 할 건데요. 설계하기 전에 혹시나 필요하실 만한 설정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계 진행하도록 할게요. 설정만 말씀드리면 점심시간 되겠는데요. 자, 설정 첫 번째. 제 거뿐만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의 배경화면이 하얀색이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CAD 사용하셨다면은 CAD는 뒤에 배경이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익숙하다 또는 요 하얀색
사용하면 눈이 너무 피로할 것 같다 했을 때 다른 색상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옵션의 설정에 가볼게요. 여기에 모든 설정들이 모여져 있죠. 옵션 설정. 옵션 설정, 사용자 관리, 그래픽 편집 2D. 옵션 설정, 사용자, 그래픽 편집 2D. 오른쪽에 구성 드롭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드롭박스 내려서 원하는 색상 선택해 주시면 돼요. 백색, 흑색, 연회색, 회색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았네. 옵션 설정, 사용자, 그래픽 편집 2D 그리고 구성 드롭박스 내려서 원하는 색상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백색으로 해야 잘 보이신다고 해서 백색으로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네, 혹시나 다른 색상 선택하고 싶으시다면은 괜찮습니다. 색상 선택해 주셨으면은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설정이냐면 격자에 관련된 설정이에요. 그래서 경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단축 아이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움말이랑 창 중간에 있는 얘네들부터 요 격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격자가 눌러져 있어서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요 격자의 크기에 관련된 설정입니다. C격자는 4mm고요. B격자는 2mm, A격자는 1, D는 8이죠. E는 16.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작아져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C격자를 기본 격자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이유는 IC 심볼이 만들어져 있는 게 4mm 격자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교육하면서는 요 C격자 4mm를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근데 설계하는 도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격자 변경하시고 설계 다 하신 다음에 다시 C격자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C격자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4mm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격자 요 오른쪽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왼쪽에 제가 이거 안 눌러놨네요. 왼쪽에 있는 요 격자는 페이지에서 격자 모양이 보이게 격자의 그 점이 보이게 하는 설정입니다. 페이지에 점 보이게 하는 설정이고요. 그래서 요거 틀어주시고 그리고 격자 보이게 하는 단축 아이콘 오른쪽에 십자가 주황색이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마우스의 기능이 무언가 있을 때 삽입하기 전에 각 격자별로 스냅이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자에 딱딱 맞게 삽입이 되어야 하니까 이것도 꼭 틀어주시고요. 그래서 격자에 맞아야만 자동으로 와이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격자 눌러주시고 보이는 요 격자 눌러주시고 스냅 걸리는 격자까지 해주셨으면은 설정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식사하고 오시면은 설계하도록 할게요.